오늘은 이제 레이트 방정식을 가지고 동적 특성, 소신호 모델이라 그랬죠? 교류 전압을 이제 인가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간에 따른 캐리어의 변화율, 그 다음에 광자 밀도의 변화율 이렇게 구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류 성분을 인가합니다. 그래서 자, 캐리어 밀도 n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 그리고 이 교류 성분의 진폭은 스몰 n이 되고요. 이 값 자체는 이 스몰 n이라는 것은 이 n 제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교류 성분을 이제 첨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it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 그 다음에 광자 밀도의 시간 변화율은 S0 플러스 그 다음에 스몰 s 진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 교류 전류 성분에 대해서 이 광자의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최종적으로 요 I하고 S의 관계를 구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변조도가 되는 건데요. 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번거로울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캐리어 농도의 변화율을 먼저 계산해 보면, 자, dNdt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j 오메가의 n,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뒷부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자, 여기에서 이 뒷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g는 놔두고요. n 요걸 대입하고 s 요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g도 그대로 놔두고요. s 대신에 요걸 대입해서 이 뒷부분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복소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항을 전부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nj 오메가라는 것은 qv 스몰 i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 n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교류 성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n0로. 그래서 n 대신에 그냥 n0를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n 대신에 n0를 대입하면, 자, 최종적으로 njw는 오메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유도 방출 시의 캐리어 밀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요거 우변으로 넘기고 g로 나눠주면 g 타우 ph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타우 ph분의 1로 쓰면 여기가 타우 ph분의 1이 되니까 타우 ph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 i, s 스몰입니다. 스몰 n, i, s의 관계는 자,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광자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광자의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 방정식에서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유도 방출이 일어날 때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은 타우 ph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게 타우 ph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타우 ph분의 여기 s, 스몰 s가 붙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뒷부분이 똑같습니다. 약분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2j 오메가 t 공통으로 없어지죠? 그래 남는 거는 요 앞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은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캐리어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 요 최종적으로 요 식을 구했었죠? 자 여기다가 n 요 n을 요걸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타우 pH를 곱합니다. 타우 pH를 곱하면 그리고 타우 pH를 곱하고 S하고 I를 서로 각각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S하고 I의 B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변조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묘식이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분수식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타우 pH를 곱합니다. 타우 pH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타우 pH분의 GS0가 되겠죠? 자 여기 그대로 나오고요. 자 여기도 분자의 타우 pH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부분을 살짝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느냐? 자 공통인수 J-오메가로 묶고요. 그 다음에 타우 EH로 또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타우 EH분의 타우 pH가 되겠죠? 여기 없어지면 J 오메가 타우 pH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예, 여기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I분의 S를 구해보면 I를 여기로 보내고 요거를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모로 들어가고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I는 여기로 갔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변조도는 I분의 S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조도 값이 최대가 될 때가 어느 경우인가 살펴보면 자 나머지 값들은 다 상수가 되겠죠. 다 고정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이 분자하고 분모가 같을 때 1이 되죠. 그래서 1, 1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최소가 될 때 이 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이 값을 가질 때 타우 pH분의 GS0를 가질 때 최대 변조도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메가 R 제곱으로 여기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또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 R이라는 것은 2파이 FR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FR은 2파이분의 오메가 R. 그래서 이게 뭐 임계 주파수, 공진 주파수, 뭐 한계 주파수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죠.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요 값보다 이제 큰 경우에는 주파수 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값이 루트 2분의 1 값을 가질 때 일반적으로 최대 주파수, 그러니까 변조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변조도를 구해보면 자, 주파수가 0일 때 그리고 더 특정 주파수 오메가를 가질 때 그 B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메가 0이 되면 앞에 상수만 남죠? QV분의 타우 pH였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R이 같을 때, 이때 최대 공진 주파수가 되는데요. 변조도가 이때 가장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LED 곡선을 보면 우리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FR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을 값을 갖고 이 이상의 값을 가지면 주파수 변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계 주파수라 고 표현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 오메가 R 여기에서 변조도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합니다. 왜? 이게 최대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LED하고 LD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죠. 그래서 오메가 R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이렇게 증가하고 LED는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LED는 요 구역의 주파수 변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하고 LED의 차이를 여기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변조도를 갖는 우리 그때 최대 공진 주파수를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모가
최소값을 가질 때였죠. 그래서 오메가 R 제곱이 이 값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구한 공식들 기억이 나나요? 자, 요거 유도 발진이 일어날 때 캐리어의 농도, 그 다음에 광자 농도, 그 다음에 문턱 전류. 자, 여기에서 G하고 S0를 여기서 구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구하냐면 Q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QV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V분의 1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QV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고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 오메가 R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또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자, 여기에서 N0를 묶습니다. 이렇게 N0를 묶으면 1-N0분의 NG가 되겠죠? 여기는 ITH로 묶으면 ITH 분의 I0-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TH 없어지고 N0 없어지고 해서 오메가 R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최대 변조도를 갖는 최대 공진 주파수 FR은 2파이분의 오메가 R이니까 요거 루트가 되겠죠?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LED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LED의 공진 주파수 최대 한계 주파수는 바로 전자와 호울의 수명의 함수를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메가헤르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타우 EH 외에 자, 타우 PH가 들어갑니다. 분의 1이죠. 이건 피코에서 펜토세컨드라 그랬죠. 자, 그거의 역수입니다. 이거 엄청 큰 값이 되겠죠. 루트를 씌워도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이걸 또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곱해줍니까? 여기를 곱해주죠. 자, 분모를 한번 보세요. 분모는 N0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이 값은 뭐 0. 얼마가 될 수 있겠죠. 이 값은 1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자, I0가 ITH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전류 이 I0라는 것은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 값이죠. 자, 이게 커집니다. 커지고 빼기 1 해봤자 여기 커지죠. 여기 아주 작고 여기 커집니다. 그걸 또 이걸로 나눠주니까 이 값도 엄청 커집니다. I0에 따라서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값.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을 곱해준 거랑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대략 LED에 비해서 한 1000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이게 메가헤르츠라 그러면 레이저 다이오드는 기가헤르츠. 그래서 우리가 뭐 광통신을 이용할 때 이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변조할 수 있는 이 변조도가 더 크고요. 그 얘기는 결국 전송 스피드하고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기가헤르츠 단위로 우리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LED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송 스피드가 이거보다 뭐 1000배 이상 빠르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전지에 관련해서 또 학습을 할 겁니다. 태양전지는 수광 소자죠. 발광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는 우리 PN 접합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PN 접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PN 접합 쪽 5장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